안녕하세요 해밀리 여러분,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6월 13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오늘 순서는 비트코인 차트 보고요. 알트코인은 이더리움, 스텔라 루멘, 이더리움 클래식, 트론을 보고 Q&A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비트코인 차트부터 볼 텐데, 일단 4시간 봉 차트고요. 보시면 이 지금 위치가 제가 이제 어제 말씀드릴 때 이 5월 1일, 5월 2일 이때 이제 위치와 비슷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때 보시면 이 초록색 4시간 봉에서 이 초록색 52평선 이렇게 위에 올라와요. 올라오고 52평선이 이렇게 수평을 해서 상방으로 돌아 나가면서 비트코인도 같이 따라서 이렇게 쭉 상승을 해줍니다. 그러면 지금도 이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 어제까지는 이 52평선이 이렇게 가파르게 내려오고 있어서 이렇게 조정을 받고 했었는데, 일단 52평선이 이렇게 돌려 세웠죠. 돌려 세웠고, 여기서 지금 일단 현재는 122평선과 52평선 사이에 갇혀있는 모습인데, 122평선을 위로 돌파를 해준다라고 하면, 돌파해서 안착해준다라고 하면 본격적으로 이렇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제 15이평선이 짝꿍댕이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15이평선 짝꿍댕이 만들어주고 15이평선 이렇게 올라와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 왼쪽 어깨가 좀 더 짧게, 오른쪽 어깨가 좀 더 왼쪽 어깨보다 짧게 진행이 되고 바로 이제 상승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물론 이때는 변동성이 좀 없이 어깨를 만들어 줬어요. 그리고 이때도 보시면 오른쪽 어깨가 왼쪽 어깨보다 짧게 진행이 됐습니다. 지금도 일단 변동성은 이때보다 훨씬 크죠. 변동성은 크게 움직였지만 오른쪽 어깨가 좀 짧게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여기서 크게 더 옆으로 이제 횡보하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고 바로 이제 넘어가 주면서 8,337달러를 뭐 오늘 새벽이든 아니면 내일이든 넘어가 주면서 상승을 이어나가는 모습을 보일 수 있고요. 그렇게 됐을 때 일단 이 상승 채널의 상단부까지는 거의 뭐 이렇게 쉬지 않고 올라가 줄 수 있습니다. 올라가 주고 그 이후에 좀 더 이 상승 채널 상단부 돌파하기 직전에 좀 쉬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 주면 저 될 것 같고, 일단 비트코인 모습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좋아졌고 비트코인 이렇게 저점을 좀씩 높이면서 꾸준히 상승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상승을 해주고 알트코인들은 크게 움직이면서 순환매를 돌면서 상승을 이어나간다라고 하면 비트코인 자체도 올라가고, 그리고 BTC 도미넌스 차트도 이제 무너지면서 알트코인들 순환매가 돈다라고 하면 알트코인들도 비트코인이 지금 제자리에 있는 것보다는 꾸준히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가 주는 게 알트코인 또한 뭐 원화 또는 달러 마켓에서 더 크게 상승을 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이더리움 이제 볼게요. 이더리움은 지금 보시면 이 박스권 작년부터 올해까지 거의 작년 뭐 9월부터 8월 말부터 지금까지 거의 한 10개월간 이 0.042와 이 0.024 이 사이에서 박스 움직임을 보였고요. 지금 현재 위치는 이 박스의 지금 중심에 거의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 일봉에서 장기 이평선 있는 자리가 이제 거의 중심에 가깝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위치가 0.0318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200일 이평선 딱 밑에 이렇게 붙여놓은 상태입니다. 일단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하락세경 이렇게 트랩 만들어주고 장대 양봉을 돌파시켜준 이후에요, 저점을 지지를 해주면서 저점 높여주고요. 그 다음에 삼각 수렴을 하고 어제 장대 양봉 만들어주면서 삼각 수렴을 돌파했는데 일단 200일선까지는 돌파하지는 못했습니다. 돌파만 딱 시켜놓고 눌러줬어요. 어찌됐든 이 수렴은 돌파가 됐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번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크게 상승했던 그런 모습을 어제 송기봉님도 이제 말씀해 주셨고요.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올라갈 수 있고, 이번에 상승해 준다라고 하면 일단 0.042 라인, 이 0.042가 저항이 좀 센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 0.042 자리까지 상승을 한 차례 해주고, 그 다음에 좀 쉬어주면서 이 단기 평선들이 땡겨져서요, 땡겨주고 한번 눌러준 이후에 다시 재차 상승하는 그런 모습으로 저는 진행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이더리움 목표치는 그 1BTC가 12더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1BTC가 12더라는 거는 0.1가 1이더가 0.1BTC인 겁니다. 0.1BTC는 어디냐면 여기에요. 여기고요. 체크를 해보면 지금 0.1BTC는 여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1비트코인으로 뭐 한 33개 이더리움 바꿀 수 있다라고 하면 나중에 이제 이더리움을 언제 비트코인으로 전환할 거냐, 아니면 또는 현금화할 거냐라고 했을 때
그 10개의 이더리움으로 1개의 비트코인 바꿀 수 있는 그 타이밍에 비트코인으로 교체하거나 현금화하면 되는 겁니다. 일정 부분 비트코인 아니면 일정 부분 현금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거의 대부분 제가 이제 오늘 BTC 마켓 이제 고점 어디가 이제 고점이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일단 그 고점은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게 좋습니다. 이번 상승에서 보수적으로 본다는 얘기는 뭐냐면, 물론 이더리움 같은 경우 이렇게 고점 보시면요, 지금 2017년도 초에 상승했던 0.15예요. 0.15인데 0.15까지 물론 갈 수 있습니다. 갈 수 있는데, 어제 뭐 라이트코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목표치를 좀 보수적으로 잡으시고 1차 목표에서 매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0.1부터 매도를 한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2차, 3차까지 매도를 하는데, 만약에 2차, 3차가 오지 않고 여기서 빠진다라고 하면 그때 1차 매도해서 나머지 물량까지 다 정리해주는 방향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스텔라 루멘 볼게요. 네, 잠시만요. 예. 스텔라 루멘도 보시면 일단 뭐 이더리움하고 모습은 비슷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하락세 기형에서 아래로 이탈됐다가 장대 항목 만들어주면서 돌파 시기고, 대신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장기 이평선까지 붙인 다음에 떨어졌는데, 스텔라 루멘은 보시는 것처럼 52평선 맞고 이게 조정을 받았죠. 52평선 맞고 조정을 받았습니다. 어찌됐든 모습은 이렇게 삼각수렴한 모습이라든가 이런 모습은 이더리움하고 비슷하고, 여기서 지금 돌파가 된 이후에 그냥 옆으로 눕고 있습니다. 눕고 있는데, 이 15일평선 위에 안착을 하게 되면 이때처럼요, 안착하고 지금 52평선 좁혀지니까 이렇게 슈팅이 나왔잖아요. 슈팅 나오면서 다음 저항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럼 지금도 이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기서 51 이평선이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은 좀 더 여기서 눕는 모습은 저는 이제 보이지 않을 거고, 조만간에 스텔라 루멘도 크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다 라고 봅니다. 그러면 여기서 상승을 해준다라고 하면 이와 같은, 아까 이제 이더리움 상승했던 것과 같이 스텔라 루멘도 이런 크게 상승하는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지금 내려오고 있는 이 121평선, 그리고 이 121평선과 만나는 자리가 이 2104토시인데, 이 2104토시가 작년 저점입니다. 보시면 2018년도 또 저점이기도 해요. 그래서 일단 이 자리에서는 한 차례 이제 저항을 맞고 쉬어주면서요, 이 51이평선이 돌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거고요. 그 이후에 다시 재차 넘어가지고 다음 목표치까지, 이때 맞고 떨어졌던 2904토시, 3004토시까지 올라와주고 장기평선 위에 안착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이 되면서, 스텔라 루멘 같은 경우는 고점이 보시면 지금 이제 1504토시잖아요. 1504토시인데 한 4504토시. 그래서 2018년도 고점이 물론 높습니다. 더 이거보다 더 높긴 한데, 스텔라 루멘도요. 보시면 제가 좀 일단 1차 목표치는 보수적으로 잡으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스텔라 루멘도 이제 이더리움과 같이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이더리움과 같이 스텔라 루멘도 고점은 6304토시입니다. 6304토시인데 여기를 이제 목표치로 잡기보다는 일단 한 4500사토시부터 매도를 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1차 매도, 그 다음에 뭐 2차, 3차 이렇게 그건 기준을 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차 매도가에서 매도를 하고 2차, 3차까지 오지 않는다라고 하고, 오지 않는 선에서 내려오게 되면 1차 그 목표가에서 이제 매도하고 나오는 겁니다. 현금화를 하거나 비트코인으로 바꿔주거나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지금 제 매도 계획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일단 여러분들 매매 계획이 있으실 거고,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이걸 이제 참고하셔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이제 매매 기준을 세우시면 되는 거예요. 다음으로 이제 이더리움 클래식 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스텔라 루멘과 이더리움은 차트 모습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오늘 제가 보여드릴 이더리움 클래식하고 트론이 또 비슷해요. 어제 트론 보여드렸는데 오늘 또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더리움 클래식과 이제 트론 차트까지 비슷해서 같이 설명을 드리려고 갖고 와봤습니다. 보시면 이제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하락세경 만들어주고요. 작년 저점을 이탈했죠. 작년 저점을 이탈하면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온 이후에 보시면 이렇게 약간 모습이 다르죠. 뭐가 다르냐면, 일단 이더리움 클래식, 이더리움이라든가 지금 스텔라 루멘은 올라와주고 이렇게 옆으로 누우면서 쉬었는데, 지금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상승 채널을 만들어주면서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시면요, 저점을 계속 높여주면서요. 그래서 벌써 이제 15일 이평선하고 51일 이평선이 골든 크로스가 났고, 지금 장기 이평선 딱 아래에 이제 붙여놓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라이트코인 보시면, 라이트코인도 이렇게
상승 채널을 만들어 주다가 이 상승 채널을 돌파해 주면서 크게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 이더리움 클래식도 이번에 이제 이 장기 이평선을 넘어간다라고 하면 장기 이평선 넘어가면서 이 상승 채널도 돌파해서 여기 보시면 저항인 0.0014 라인까지 마주고요. 거기서 눌러주든지 눌러주고 넘어가 주든지 이런 식으로 전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더리움 클래식하고 트론 모습을 보시면 이 움직임이 이더리움 클래식과 트론이 이제 비슷한 걸 알 수 있습니다. 보시면 트론도 보시는 것처럼 하락세 경에서 트랩 만들어주고 넘어가주고요. 상승 채널을 만들어주면서 저점을 높이고 있죠. 저점을 높이고 이 상승 채널이 지금 바닥에 있습니다. 그리고 15일 이동평균선과 50일 이동평균선이 골든크로스가 났어요. 장기평선 아래에 있고요. 그래서 이 위치를 보면 트론하고 이제 이더리움 클래식이 비슷한 겁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트론하고 이더리움 클래식 비슷하다.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 클래식도 어제 제가 트론이 이제 매수 자리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상승 채널의 바닥에 있기 때문에 매수 자리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더리움 클래식도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더리움 클래식도 지금 이 상승 채널의 하단부에 있고요. 하단부에 있으면서 지금 장기 채널까지 딱 붙여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크게 상승을 해주면서 이 채널까지 넘어가주는, 지금 라이트코인이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더리움 클래식도 만약에 고점을 뭐 본다라고 하면 BTC 마켓 고점은 지금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0.001입니다. 0.001이고 보시면 2018년도 고점, 18년도 고점이 이때 보시면 이제 0.003이고요. 그리고 2018년도 초 고점은 0.003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부터 한 3배에서 4배 정도, 이 정도 자리에 분할 매도하겠다. 그래서 3배부터 4배까지 이렇게 뭐 3배에서 3.5배, 4배 이렇게 분할 매도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지금 이더리움도 그렇고 뭐 스텔라루멘도 그렇고 지금 이제 이더리움 클래식도 그렇고요. 거의 고점이 지금 자리에서 한 3배 정도에서 뭐 4배 또는 5배 이 정도 사이가 됩니다. 그래서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미 보시면요. 라이트코인을 잠깐 보면 라이트코인은 지난 저점이 0.0068이었고요. 이번에 이제 상승한 게 0.019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거의 BTC 마켓에서 3배를 올라간 겁니다. 뭐 레이븐 같은 경우는 5배 올라갔고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지금 라이트코인은 이미 3배 정도 가까이 올라간 그런 모습인 거고요. 아직 이제 이더리움 클래식하고 뭐 트론, 뭐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스텔라루멘도 마찬가지고 이런 코인들은 앞으로 뭐 3배에서 4배 정도 BTC 마켓에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고 그럼 이제 어떤 종목을 우리가 매수 관점을 봐야 될지, 어떤 종목들은 매도 관점으로 이제 봐야 될지 여러분들이 대충 계획을 세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참고하셔서 하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그럼 이제 Q&A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WIS님이 써주신 내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망초보 코린입니다. 최근에 레저 나노 X를 지갑을 본사에서 직접 구입해서 빗썸 거래소에서 XRP, 이더리움, BTC를 전송받아서 쓰고 계셨대요. 전송을 했는데 XRP랑 이더리움 잘 전송이 됐고 비트코인을 똑같은 방법으로 인출을 했는데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갑으로.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빗썸 거래소에서는 출금이 완료가 되었고 제 지갑의 입금 여부는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문제는 빗썸에서 출금 주소를 확인해 보니 전혀 다른 주소로 출금이 되어 있었고 레저 나노 X를 통해서 주소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고 그 주소 다시 확인한 다음에 출금 요청을 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주소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수도 있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셨고, 해킹을 당해서 사라져 버린 건지요 물어보셨는데, 일단은 예전에 이런 식으로 주소 보내기 직전에 해커들이 주소를 바꾸는 경우, 그러니까 본인들 해커의 주소로 바꾸는 경우가 있다라는 이야기는 저도 얼핏 듣긴 했습니다. 근데 뭐 제가 직접 그런 걸 경험하거나 뭐 주변 분들이 당한 분은 없었는데, 일단 아마 그런 경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중간에 아까 레저 나노 X 그 프로그램에서 해커가 침입을 해서 그 프로그램에서 주소를 마지막 그 순간에 복사해서 붙이고 나서 확인하고 보내기 직전에 변경을 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더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이 내용에 대해서 뭐 경험을 직접 해보신 분이 있으시던지 아니면 이런 해결 방법을 알고 계신 분이 있으시면, 패밀리 여러분들 중에요,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좀 찾는 방향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는데, 일단 주소가 다르다고 하니까 이게, 그리고 해커가 의도적으로 했다라고 하면 당연히 뭐 돌려줄 일은 없겠죠. 그래서 일단은 좀 마음을 비우고 일단 있으셔야 될 것 같긴 해요. 주소가 아예 다른 주소로 이제 보내졌다라고 하니까, 만약에 내가 주소라도 맞게 동일한 내 주소로 보냈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서 이제 출금해준 뭐 빗썸이라든가 아니면 레저 나노에 따지면 될 것 같은데, 주소 자체가 이제 다르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서는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봤을 때 제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는 좀 찾기가 쉽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래서 이런 경험을 해보신 분이 있으시면 답변을 달아주시면 한번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예, 일단 다음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웃집 또토러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겠습니다. 6월 18일에는 거래량 2위인 OKX가 원화입금 정식 서비스를 하고 6월 말에는 디지파이넥스 코리아가 오픈하여 원화입금이 되는데요. 우리나라 거래소에 큰 영향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유동성이 높은 곳에서 거래를 다들 원하실 것 같은데 코인 시장의 호재로 보여지네요. 예, 맞습니다. 이제 저도 호재로 보여지고, 제가 이제 OKX는 그 중국 거래소인 걸 알고 있는데, 물론 이제 중국이 거래소가 이제 금지가 되어 있다 보니까 몰타로 회사를 옮겨서 이제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이 디지파이낸스는 거래소 확인해 보니까 지금 거래소 순위 4위에 있는 싱가포르 거래소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2위와 4위 거래소가 원화입금을 6월 18일 그리고 이제 6월 말에 받는다고 하니까, 이거는 만약에 이제 신규 입금이 원화입금으로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굉장히 호재라고 이제 보고요.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 우리나라 지금 업빛도 신규 입금을 그렇다라고 하면 조만간에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결국에 이제 시장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저는 요인으로 작용될 거라고 봐요. 뭐냐면 시장이 올라가고 그 한번 펌핑이 됐을 때, 알트코인들이 막 펌핑이 됐을 때 그 펌핑된 알트코인들을 받을 수 있는 신규 자금이 필요한데, 그 신규 자금들을 이제 풀어주는 거죠. 풀어줘서 한번 신규 자금들 받게끔 만들어주고, 그 신규 자금들이 한번 또 이제 물릴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왔다가 알트코인들 막 뭐 여기서 5배, 10배 이렇게 상승해준 다음에 알트코인들이 다시 빠져가지고 뭐 3분의 1 동안, 4분의 1 동안 난다라고 하면 또 신규로 추가로 들어왔던 분들 중에 손 털고 나가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또 물린 상태로 또 뭐 올해 말까지 가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이렇게 다양하게 신규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신규들을 지금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신규가 충분히 확보가 되어야지 이 시장이 이제 불장으로 갔을 때 결국 고래들도 자기들 물량을 일정 부분이라도 이제 털려고 하면 지금 이 시장에 있는 돈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입금이 필요하고, 그런 신규들이 올 수 있는 지금 여건들을 계속 마련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닥터 우식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저는 뷰티, 계모동화, 독서 요리 광고가 주를 이루는데 구글 AI가 앞으로 조기 퇴직하고 안에 계속 일시키고 불량주로 살라고 하는 건지, 리플이야 너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아마 남자 지금 분이신데 지금 사모님이 일을 하고 계시고 쉬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나오는 광고들이 대부분 어떻게 보면 집에 있는 가정주부한테 적합한 그런 광고들이 나오고 있어서 아마 이제 계속 주부를 하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 작년에 1년 동안 육아휴직 했었는데 할만하더라고요. 할만하고 굉장히 좋았습니다. 저는 나름 좋았어요. 이렇게 보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검은 손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오늘 좀 날씨가 더워서 빨리빨리 좀 진행하겠습니다. 확실과 불확실성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된 일이 있어서 적습니다. 직장 동료가 지인의 소개로 상장 전 주식에 투자를 했습니다. 상장 전 만원 주식이 어제 상장되었고, 상장 9시 상장 확실하자마자 5만원이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럼 불확실한 투자금에서 확실한 5배의 수익이 난 거죠. 그런데 그 소개해준 지인이 6만원의 매도를 걸었다는 소리에 직장 동료가 기다리다가 현재 38,000원까지 떨어졌더군요. 물론 올라갈 수도 있죠. 하지만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다. 여기서 이제 문득 드는 생각이, 불확실한 6배의 수익을 위해 확실한 5배를 날리는 거더라고요. 저는 과연 어떤가 생각해 봤습니다. 이장님 및 선배 주민분들 경험담과 지혜를 통해 개인 공부를 통해 상위 코인들로 확실한 10배, 30배를 가져갈 것인가,
아니면 불확실한 100배의 수익을 위해 들어보지도 공부하지도 않은 코인에 내 돈을 넣을 것인가 말이죠. 기회에 대해 공부를 통해 이 기회가 얼마나 큰 기회인지를 확실하게 인지하고 충분한 수익을 얻어가세요. 매번 하시는 말씀이죠. 스스로가 공부하며 깨닫길 바라시는 이장님 이렇게 써주셨고요. 그 다음에 황리플님 이야기도 써주셨습니다. 기회와 증명은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기회임을 알려줘도 공부 안 하고 그렇다고 믿지도 못하고 그러고 나서 증명할 때가 오면 그때는 기회는 없다라는 겁니다. 주민 여러분 모두가 불확실함 때문에 확실함을 잃지 않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써주셨고요. 일단 그 마법천사님이 좋은 말을 써주셔서 읽어보면 확실한 수익 10배, 30배, 코인 80% 매도하고 불확실한 100배 수익을 또 위해서 20% 까치밥을 남겨두라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검은손님 또 써주셨는데 왜 분할 매도, 분할 매수 하라는지 알겠다. 분할로 해야 멘탈 관리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검은손님이 이야기를 해주셨던 그 직장 동료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냐면 직장 동료의 친구분은 6만원의 매도를 걸었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여기서 멘탈이 흔들리지 않고 좀 더 여유 있는 마음으로 매매를 하려고 하면 5만원에 일단 반 정도를 매도를 하는 거죠. 매도를 하고 나머지는 6만원의 매도를 깔든지 아니면 그 이상의 매도를 깔아도 되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5만원에서 더 올라가도 이미 어떻게 보면 나머지 홀딩된 물량으로 이제 수익을 거두는 거고요. 만약에 빠졌을 때 지금처럼 38,000원까지 빠졌을 때는 그냥 다 들고 있는 상태에서 빠지는 것보단 어찌됐든 반은 팔았기 때문에 그나마 좀 덜 억울한 거죠. 그러면 나머지 38,000원에서도 저는 오히려 정리를 해줄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물론 그 이후에 어떻게 움직일지는 뭐 더 올라갈지 더 빠질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분할로 저는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마법천사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일단은 우리가 정확하게 확실한 수익을 10배든 뭐 5배든 10배에서 어느 정도 확실하게 수익을 취할 건 취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수익은 그 까치밥으로서 홀딩해서 가져가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권순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제가 초보다 보니 차트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지만 쉽지 않네요. 비트코인이 전고점을 뚫고 최고점에 이르고 다시 조정에 들어갈 때 대형 알트 리플이나 이더리움의 단기 고점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이렇게 보셨고 제가 오늘 알트코인들 설명 드리면서 그 부분을 이제 말씀드렸기 때문에 모든 코인을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고요. 어차피 그렇다고 하면 제가 대충 어떤 느낌으로 지금 고점을 말씀드렸는지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적용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보수적으로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해피캣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은 생략하고 중간부터 이제 읽어볼게요. 요즘은 경제나 블록체인과 투자와 여러 변화가 너무 흥미롭습니다. 걱정되기도 하고요. 뭔가 빨리 진행되는 걸 보면 트럼프 재선과 맞물려 내년 초 양적 완화와 암호화폐가 큰 상승을 하고 주식은 거의 바닥을 찍고 내년 하반기부터 4차 산업 우량주 중심으로 주식도 큰 버블을 만들어 나가고 암호화폐 자금도 다시 일부 주식으로 갈 것도 같아 올 하반기부터 주식에 대한 관심도 조금 가져볼까 하는데 주식을 완전 초보라 H채널님이 향후에는 주식에 대한 방송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요. 제가 예전에 이제 질문을 해주셔서 H채널을 앞으로 어떻게 이제 운영을 할 것이냐 구독자분께서 질문을 해주셔서 제가 그 부분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냐면 앞으로 우리 이제 뭐 방송국에 그 방송 보면 프로그램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H채널 안에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이 있는 것처럼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보다 이제 또 실력 있고 주식 쪽도요. 물론 제가 할 수도 있겠지만 저보다 주식 분야에 더 잘하는 분이 계시다라고 하면 그분을 이제 섭외를 해서 그분과 같이 이 H채널 안에서 방송을 이제 진행하는 걸로 하면 이제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 부동산이면 부동산, 주식이면 주식, 또 다른 섹터가 있다라고 하면 그 다른 어떤 분야에서 또 저보다 더 실력 있는 분들을 섭외를 해서 그분들이 또 이렇게 H채널 안에서 뭐 프로그램을 맡아서 진행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야기는 지금 하고 있어요. 이야기는 하고 있고 준비가 되면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고 뭐 일단 지금 주식 분야 그리고 다음으로 뭐 부동산 분야 이런 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이용철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이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궁금한 점이 있어요. 이제 곧 알트 상승 시즌이 올 거라고 하셨고 채널 중간부터 채널 상단까지 분할 매도 하신다고 들은 것 같은데 물론 일부는 남겨두고요. 그렇다면 언제
다시 매수하는 전략인가요? 질문의 요는 비트코인 반감기 1년 전부터 시장은 오르기 시작한다고 들었고, 그리고 그게 지금 시작된 것 같고요. 올해부터 내년부터 내후년에 더욱 오른다고 하던데, 그럼 저가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올까요? 이렇게 얘기해 줬고, 일단 뭐 이거는 만약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신다, 빠질 기회가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때는 그냥 홀딩해서 쭉 가져가셔도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일정 부분 매도하자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뭐냐면, 알트코인 같은 경우 만약에 조정을 받았을 때 2017년도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2017년도 알트코인들이 큰 상승을 하고요. 거의 심하게는 뭐 10분의 1 토막, 뭐 4분의 1 토막, 5분의 1 토막씩 빠졌습니다. 2017년도 5월달, 6월달 상승을 하고, 그 나머지 12월이 되기 전까지 거의 이제 10분의 1 토막에서 뭐 4분의 1 토막 이렇게 많이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그것도 상관없다, 그 정도 하락도 난 어차피 견디고 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 그냥 홀딩해서 쭉 가져가셔도 되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그 정도 하락은 좀 이거는 정리해주는 게, 그리고 이 수익이 이번에 올라오는 그 수익이 어느 정도 만족스럽다라고 하면 저는 뭐 다 매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정 부분 매도해서 우리가 수익을 취하고 나머지 반 정도는 또 비트코인으로 전환해서 가져가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매수 타이밍은 당연히 매도한 다음에 이제 기다려야죠. 기다려서 시총 차트에 뭐 4분의 1 지점까지 눌러주든지, 아니면 올라오고 있는 그 20주선까지 눌러주든지, 그런 그 가격을 지금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요. 당연히 이제 그때가 됐을 때 20주평선이 가격까지 시총 차트가 내려왔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분할로 이제 매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막걸리 17년사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화웨이, 다음은 텐센트, 알리바바, 트럼프 역대 최고 미 대통령이 될 듯, 중국의 민낯 야욕, 그리고 홍콩 시위는 영국을 자극, 중립을 지켰던 독일, 프랑스 외신, 국제 여론의 힘이 발휘될 듯하다. 오후 16국 쪼개지는 그날까지 가자, 중국 몰락은 인류 평화가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고요. 베티서님이 분위기가 묘하게 흐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텐센트와 알리바바는 중국 대표 핀테크 기업이니만큼 그쪽 건들면 멘붕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제가 그래서 기사를 보니까 지금 보시면요, 화웨이가 사업 다각화를 위해 자율주행차 시장에 진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6월 13일자 이제 기사고요. 화웨이가 지금 핸드폰과 이제 통신 분야에서 막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이제 좀 타개할 목적으로 이 자율주행차 시장에 뛰어든다라고 했고, 이 자율주행차 시장에서 이제 이미 어느 정도 나갔던 그런 중국 기업이 어디냐면 알리바바와 이제 텐센트, 바이두, 이런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과 만약에 손을 잡고 일을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아까 이제 얘기했던 그 불똥이, 그 지금 화웨이로 튀었던 그 불똥이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까지 어찌됐든 화웨이와 협력을 하게 되면 그런 기업들까지 불똥이 튀어서 이런 기업들도 제재를 받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17년사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중국 기업들이 굉장히 이제 어려움을 겪는 상황으로 이제 몰려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렇게 됐을 때 진짜 중국이 쪼개지는 그런, 지금 이미 이제 그런 저는 전조 증상이 나오고 있다라고 봅니다. 뭐냐면 홍콩에서 지금 대대적으로 이제 벌어지고 있는 시위, 그리고 또 대만을 하나의 이제 국가로 인정을 한 부분, 이런 것들을 보면 결국에 이런 것들이 지금 중국을 쪼개는 작업을 이미 이제 시작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그 경제 위기와 맞물려서 중국의 자본시장 개방, 그리고 중국의 어떤 소수 민족들의 독립, 이런 것까지 다 연결돼서 진행되리라 봅니다. 네, 이렇게 좋은 내용 써줘서 같이 봤고요. 다음으로 빈센트 윤님이 써주신 내용을 볼게요. 토마토님 방송에서 금일 언급된 테더마켓 캡과 비트코인 가격의 상관관계 관련 트위터입니다. 예전에는 어떠했는지 모르겠으나 최근에는 선행지표로서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는 듯하며 이 부분을 H채널에서 공론화하여 함께 연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듯합니다. 얘기를 해주셨고, 제가 이제 트위터 이걸 아까 저도 이제 토마토님 방송 보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봤고, 이 트위터를 이제 보니까 트위터 보면요, 이렇게 이제 이 초록색 같은 경우는 테더마켓 캡입니다. 그리고 이 파란색은 이제 비트코인 차트예요. 그래서 이 테더마켓 캡, 이 차트, 초록색 차트가 선행해서 움직였다라는 겁니다. 선행해서 비트코인이 빠지기 전에 미리 이 테더마켓 캡이 내려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4,200 돌파할 때는, 그때는 약간 늦게 출발했습니다. 보면
이때는 선행한 느낌은 아니에요. 이때는 보시면 비트코인이 먼저 4,200달러를 돌파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테더와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때는 이렇게 움직였고, 지금 그 다음 움직임은 어떠냐? 지금 이렇게 비트코인이 쉬고 있을 때 확대해서 보면 비트코인 지금 7,949달러에서 이렇게 쉬고 있는데, 이미 테더와는 상승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앞으로 향후 비트코인의 움직임은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 우리가 예상해 본다라고 하면, 물론 이게 100% 맞진 않겠지만 뭐 이것도 일종의 이제 보조 지표로서 활용을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 전에 이제 움직임들, 이때 움직임하고요. 그리고 물론 이제 이때는 비트코인이 먼저 움직였지만 이 이후에 5,200달러 넘어갈 때 움직임은 테더와가 먼저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그걸 본다라고 하면 일정 부분은 테더와가 선행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렇게 됐다라고 하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요. 테더와가 여기서 쉬었을 때 비트코인 쉬었고 미리 이제 움직였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좋은 정보를 얘기해 주셔서 봤고요. 아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제 얘기하고 싶으신 분들 계시면 같이 아까 이제 지금 빈센트 유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여러 의견을 주시면 같이 이 부분을 또 이야기해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카시아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카시아님이 저는 라이트코인 299,000원에 들어가서 홀딩 중입니다. 얼마 정도가 고평가 영역인지 알 수 있을까요? 얘기를 해주셨고, 일단 299,000원 거의 뭐 30만원이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은데, 채널상 상방 부근에서 매도 관점이라고 얘기했다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저는 이제 BTC 차트로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게 제가 이제 원화 차트에서 알트코인들을 설명드리지 않는 이유가, 원화 차트로 보면 고점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지금 원화마켓 고점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비트코인이 그 2만 달러, 그래서 우리 원화로 뭐 2,400만원 넘어갔었을 때 그때 각 알트코인들의 고점이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은 이제 1,000만원 근처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그 라이트코인의 고점도 이제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BTC 마켓에서 고점이 온다라고 하면 그때는 가격이 원화 가격으로 고점이 안 왔다고 하더라도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매도를 할 거예요. 만약에 저라고 하면. 그래서 이건 이제 어디까지나 여러분들 기준이 다를 수 있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라이트코인은 BTC 마켓의 고점이면, 왜냐면 싼 알트코인들이 이미 있기 때문에 싼 알트코인을 사는 게 저는 좀 더 낫지 않나, 그렇게 선택하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사뮤엘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페인트 스틱은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돈 이야기 외에 조금 일상이 풍요로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에 소개를 한 것입니다. 건강정보 등 가끔 본 방송의 주제와 다른 것을 올리는 것을 너그럽게 이제 허용해 주시는 이장님께 감사드리며, 저는 세상살이가 돈만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기에 균형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일상도 즐겨야 투자도 잘 된다는 믿음이 있기에 소개를 드렸습니다. 얘기를 해주셨고, 저도 좋았어요. 저도 좋았고, 또 모르는 걸 알았잖아요. 그리고 다른 우리 패밀리 여러분들도 도움이 됐다고 해주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저도 좋습니다. 그리고 꼭 이제 암호화폐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 사무엘님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다른 이야기들도, 이게 우리가 암호화폐를 뭐 중점적으로 이야기하는 채널이긴 하지만 다른 이야기도 저는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라고 봅니다.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는 어떤 뭐 정보라든가 아니면 이야기가 있다라고 하면 그런 여러분들 경험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시면 제가 이제 봤을 때 이거는 같이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이 들면 여러분들한테 같이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XRPOK님이 써주신 내용만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콩 시위가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만약 법안을 밀고 나가면 앞으로 어떠한 일로 나타나게 될까요? 이렇게 걱정스러운 말씀을 써주셨고, 기사 내용을 보면 홍콩 시민 격렬 시위에도 당국은 법안 처리를 강행하려고 한다라는 기사입니다. 행정장관 시위대 방화 폭력이다. 그리고 경찰과 충돌, 폭동을 부추기고 있고, 영국의 메이 총리는 홍콩 상황이 우려된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시진핑이 홍콩으로 이제 들어가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지금 행정장관 이 캐리랑을 지지를 한다. 시진핑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결국에 지금 홍콩 시민들 70여 명이 부상을 당했고 2명은 지금 중상인 상태라고 해요. 그리고
지금 중국의 군인들이 그 접경 지역으로 한 4만 명 정도 되는 병력이 집결해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만약에 진짜 어떤 홍콩의 이런 경찰이 아니라 중국 본토에서 온 군 병력과 홍콩 시민들과 이제 맞닥뜨리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된다라고 하면, 그때 지금 방금 보면 오늘 이제 기사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한마디 했어요. 자기가 봤던 시위 중에 가장 격렬한 뭐 시위였다,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이제 이게 홍콩 그런 시위대를 좀 지지한다는 발언으로 이제 비춰질 수 있고요. 아마 여기에서 홍콩과 홍콩 시민들과 중국의 이제 군사 군 병력이 맞닥뜨리게 되고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게 되면, 이걸 시발점으로 해서 대만, 그리고 티벳, 그리고 이제 신장 위구르, 이 지역들까지 저는 소수민족들의 어떤 독립 그런 운동들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거다라고 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얘기들 중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그리고 의견, 같이 이야기해보고 싶은 정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해밀리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해밀리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